한국의 도시계획은 별 볼일 없습니다. 여기 최근 한국의 한 대학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러 온 벨기에의 한 유명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도시계획은 별 볼일 없고 아직 후진국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강연장의 모든 학생들의 교수의 강연에 갸우뚱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수업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 어떤 질문을 하자 건축가는 대답을 주저하며 이내 수업을 마치는데요. 과연 이곳 한국의 대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앙언두셋이고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입니다. 제 일에 항상 자부심을 느껴왔어요. 사람들은 제 건축물을 현대적이고 최첨단이라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유럽이 건축과 도시 계획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깔끔한 제 사무실에서 브뤼셀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새로운 건물들이 나란히 서서 역사와 진보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놀라운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셋 씨?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한국이라니? 대체 무슨 일로 저에게 연락한 걸까요? 김 교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에 대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강의를 한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는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저인가요? 두셋 씨의 작업이 여기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유럽의 시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책상 위에 있던 지구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구본을 돌려 한국을 찾아냈죠. 유럽에 비해 참 작아 보였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대충 고층 건물, 전자제품, 컵 같은 것들만 떠올랐어요. 하지만 건축, 도시 계획? 그런 분야에서는 별로 대단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한편으로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제 전문 지식을 뽐낼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의 건축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죠. 아마도 그들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음식은 이상하지 않을까? 혹시 소통이 안 되면 어쩌지? 저는 검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로 서울의 사진을 몇 장 찾아보았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서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녹지가 많았어요. 하지만 당연히 유럽 도시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요? 더 많은 사진을 스크롤하며 보는데 호기심과 뭔가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의 석양이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제 고향이자 제가 잘 아는 곳이었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전 세계, 아니 적어도 한국의 진짜 건축과 도시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한국에 가서 제 지식을 나누고 유럽의 우수성을 더욱 확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들의 도시 계획에서 수많은 결함을 찾을 거라고 확신했죠. 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김 교수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제안을 생각해봤는데 수락하고 싶습니다. 잘 됐네요. 그가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두셋 씨가 오시는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흥분과 결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서 그들에게 진짜 건축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였어요. 하지만 이 여정이 건축, 문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여행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가장 멋진 정장을 챙기고 가장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를 모았으며 심지어 한국어 문구 몇 마디를 배우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금방 포기했죠. 언어가 너무 달랐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아파트에서 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걸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제 전문 지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걸까? 하지만 곧 제가 왜 건축가가 되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을 더 넓게 퍼뜨릴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흥분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자만심을 안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럽 건축이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제가 큰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할 때 제 심장은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가 진짜 도시 계획이 무엇인지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줄 순간이 온 거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어요. 이런 생각했죠. 또 하나의 붐비는 아시아 도시겠구나. 하지만 반짝이는 인천공항을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공항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초현대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공항보다 훨씬 나았죠.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한 여성이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세씨, 저는 수연이라고 해요. 오늘 가이드 할 거예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내다봤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고층 빌딩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죠. 그런데 잠깐만요. 저기 사무실 건물들 사이에 고풍적인 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에는 곡선형 기와 지붕을 가진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는 동네도 있었어요. 마치 옛것과 새로운 것이 나란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상적이죠? 수연 씨가 제 큰 눈을 보고 말했어요. 서울은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저는 너무 호기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우리가 머물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세련된 고층 건물 앞에서 체크인을 했어요. 직원이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저희 호텔에 머물러 주셔서 영광입니다. 두세씨, 객실에 들어와서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졌는데 시차 때문에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내일 강의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이 학생들에게 진짜 도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에서 저희 동료가 될 박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인상이 깊은 분이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세. 그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강의 전에 우리 도시를 둘러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준비할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태도에 무언가 마음이 끌려서 승낙하게 됐어요.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박 교수님은 랜드마크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어요. 저곳이 경복궁입니다.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궁궐이죠. 그리고 저쪽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인상적인 옛것과 새것의 조화였어요. 우리는 북촌이라는 전통 마을에 들렀어요. 그곳에는 곡선형 지붕과 종이 창문이 있는 한옥들이 가득했어요. 이 집들 중 다수는 수백 년이 된 거랍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우리는 한 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첨단 주방 옆에 나무 마루와 미닫이 문이 있는 방이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좁은 골목을 걷다 보니 얼마나 모든 것이 깨끗한지 눈에 들어왔어요. 쓰레기도 낙서도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박 교수님,
솔직히 감탄스러워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많은 도전을 겪어왔지만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강의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강단에 서서 열정적인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진짜를 보여줄 시간이었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하면서 제가 서울의 도시 계획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대중교통은 인상적이지만 제가 말했어요. 서울은 유럽의 수도들에서 볼 수 있는 일관된 디자인 요소가 부족합니다. 저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기대했어요. 대신에 찡그린 이마와 혼란스러운 표정들이 보였어요. 제가 말을 끝마치자 앞줄에 앉은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두색 교수님, 한국의 독특한 지형과 급속한 성장이 우리의 도시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글쎄요. 그녀는 계속해서 서울의 인구 밀도, 전후 재건, 그리고 도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들에 대해 사실과 수치를 제시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존중하지만 단호하게 제 가정을 반박하며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학생들은 자기 분야를 완전히 알고 있었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도시, 계획에 대한 것들도 알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자 저는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도시 계획에 대해 제가 몰랐던 것이 더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학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마도 여기서 배울 것이 정말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저희 진짜 교육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강의 이후로 저는 마음이 동요했어요. 특히 이민지 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이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을 좀 더 직접 둘러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섰어요. 거리는 이미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로 붐볐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화려한 머리색과 유행을 따르는 옷차림의 젊은이들과 함께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좁은 골목을 걷다 보니 곡선으로 이루어진 기와지붕을 가진 전통 한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 노인이 집 앞에서 길을 쓸고 있었는데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곳이 현대적인 서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다음 목적지를 찾으려고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했어요. 그때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아, 죄송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두셋. 이게 누구야? 서울을 여행 중이신가요?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강의 이후로 서울을 좀 더 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꽤 흥미로운 토론이었죠.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걷는 동안 박 교수님은 한국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 전쟁과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서울은 거의 완전히 파괴됐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폐허가 된 도시를 상상하려 했어요. 그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구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박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강인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했죠.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웠지만 동시에 우리만의 길도 찾았어요. 우리는 서울 곳곳을 탐방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고대 궁전을 둘러보고 효율적인 지하철을 타고 분주한 시장을 걸었어요. 어디를 가든 전통과 현대가 나란히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박 교수님은 저를 마지막으로 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은 재개발 중인 동네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특별해요. 그가 말했어요. 지역의 특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네를 걸었어요. 몇몇 오래된 건물들은 수리되고 있었고 새로운 건물들이 바로 옆에 세워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김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길 건너편의 공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 우리를 소개해 주셨고 그녀는 우리를 앉으라고 초대했어요. 김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녀는 이 동네에서 60년 넘게 살았다고 했어요. 전쟁 후에 힘들었던 시절과 동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우리 동네를 보세요. 다시 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가르치러 여기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배워야 했던 거였어요. 김 할머니,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한국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잡고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항상 있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박 교수님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은 그날 보았던 것들과 들었던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교수님, 저는 인도 한가운데서 멈춰서며 말했어요. 제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도시, 계획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이유죠. 두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 할머니와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섞인 모습,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여정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곳에 올 때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복잡하고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배울 게 참 많구나.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 생각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설레었어요.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하고 나니 마치 새로운 세상이 저에게 열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건축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마치 전에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야 그것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박 교수님이 저를 전통 다도에 초대하셨거든요. 저는 다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도에 도착했을 때 향긋한 향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두셋, 와줘서 기뻐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문화를 조금 경험해 볼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긴장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 낮은 탁자와 바닥에 놓인 방석들이 있었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서예 두루마리가 장식되어 있었고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평온한 느낌이 들었어.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자. 저는 박 교수님이 얼마나 우아하게 움직이는지 눈치챘어요. 이곳이 정말 편안한 곳인 것처럼 보였죠. 전통 한국 의상인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와서 다도 예법을 진행했어요. 저는 그녀가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봤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의미가 있었어요. 물을 따르는 방식, 차를 휘젓는 방식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게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행동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차를 마시며 박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다도의 길이 인생의 길을 반영한다고 믿어요. 균형을 찾고 전통을 존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좋은 건축도 그런 게 아닐까요? 형태와 기능 사이의 균형을 찾고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위해 건축하는 것 말이에요. 다도 예법이 끝난 후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문을 지나면서 저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곡선 지붕을 가진 화려한 건물들이 제가 익숙한 유럽 궁전과는 너무 달랐지만 그만큼 인상적이었어요. 이 궁전은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기 서 있어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파괴와 재건을 겪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역사와 회복력을 상징하는 곳이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대 건물들이 현대의 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인 모습을 보았어요. 서울이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였어요. 유럽에서는 종종 새로운 것을 위해 오래된 것을 철거하곤 했지만 여기서는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존재하며 서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저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족들이 사진을 찍으며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도요.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도시에 살아있는 일부였어요. 두셋. 박 교수님이 제 생각을 끊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많은 서양 전문가들처럼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여기 와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려 하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워졌어요. 그게 바로 제가 했던 행동이었으니까요. 박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당신이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았어요. 당신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듣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학습자의 표지예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전통 사찰과 현대 건물이 섞인 모습이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잊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았어요. 벨기에에서 제 자신이 해왔던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자주 장소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고집해왔던가요? 얼마나 자주 새로운 것이 항상 더 낫다고 생각했던가요? 저는 진정한 혁신이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위에 쌓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저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내일은 대학교에서 또 한 번 강연을 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서양에서 한국이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을 나눌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전문가로서 가르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학생처럼 느끼며 잠들었어요.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서 100번도 더 블레이저를 고쳐 입으면서 서 있었어요. 오늘은 큰 날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열리는 도시계획회의에서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오면서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컨퍼런스 센터로 걸어가면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 평온했던 다도, 재개발 현장에서 만났던 친절한 할머니, 각각의 경험이 제 오래된 신념을 조금씩 깎아내면서 새로운 무언가로 바꿔놓았어요. 건물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회의실에는 도시 계획자들, 건축가들, 그리고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앞줄에서 박 교수님이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그 옆에는 처음으로 제 관점을 도전했던 학생 이민지가 앉아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상보다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어요. 오늘은 문화적 회복력이 도시 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기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담긴 사진이 나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제가 뭘 보게 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구를 모방하려는 자신만의 정체성이 없는 도시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어요. 대신 제가 발견한 것은 전통과 진보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나라였어요. 고궁이 현대적인 고층 건물 옆에서 당당히 서 있고 사람들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오래된 관습을 여전히 존중하는 곳이었어요. 더 많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독특한 도시 개발 사례를 보여줬어요. 제가 방문했던 재개발된 동네, 세심하게 보존된 한옥마을들,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혁신이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롭게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과거에서 배우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되 이전의 것을 여전히 존중하는 것이죠. 제가 말을 할 때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몇몇은 심지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것들을 칭찬하고 있다니.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면서 말했어요. 저 자신의 편견과 실수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구에서 받은 교육이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도시 계획 전문가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보여줬어요. 잠시 멈추고 관중들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몇몇은 놀란 듯했고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훌륭한 도시 계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의 문화, 역사,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그냥 들이밀어서는 안 돼요.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적응해야 해요.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진실된지 실감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 직업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문가가 아닌 학생의 입장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전통과 혁신의 조화에서 겸손함과 영감을 얻은 학생으로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하자 영어와 한국어로 된 인용구가 나왔어요. 가장 지혜로운 마음도 배울 것이 남아있다. 이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자 방 안이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제 여정과 새로운 이해를 공유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 교수님이 눈에 띄었어요. 교수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옆에는 이민지가 서 있었고 그녀도 활짝 웃고 있었어요. 두셋. 교수님이 다가오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많이 성장했군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지도 덕분이에요. 이민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처음 우리 수업에 왔을 때가 기억나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 그녀가 제게 도전했을 때 얼마나 방어적이었는지 떠올리며 웃었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제 가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준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그들의 생각을 나눴어요. 몇몇은 제 발표가 그들의 도시 계획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서 배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동료들에 둘러싸여 서 있자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가르치러 왔던 한국에서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도시 계획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장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이게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 새로운 이해가 제 미래의 일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기대됐어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고 저는 이 변화가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됐어요. 브뤼셀 공항에 내렸을 때 출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익숙한 고향의 풍경과 소리들이 저를 감싸줬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수화물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스스로 확신에 차 있었어요. 도시 계획과 건축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건물과 도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짐을 챙겨 공항 출구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시원한 벨기에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돌아온 게 좋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서울이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여행은 어땠나요? 택시 기사님이 물어보며 제 생각을 끊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르치러 갔는데 결국 제가 학생이 됐네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시차 적응이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브뤼셀에서 배운 것들을 빨리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로 향했어요.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며 여행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떠날 때는 제가 좀 거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서울에서 본 놀라운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를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아름다운 옛 건물과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최첨단 현대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도시에서조차 느낄 수 있었던 공동체 의식을 설명했어요. 다른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우리가 서양에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정말 많아요.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싶어요. 저는 신나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봤던 것처럼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섞는 방법을요. 그리고 디자인에서 공동체와 문화를 진지하게 고려해보자는 거예요. 다행히도 동료들은 제 아이디어를 지지해줬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두셋. 상사가 말했어요.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낼지 기대돼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일에 몰두했어요. 모든 프로젝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어요. 어떻게 하면 지역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박 교수님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 아이디어를 나눴고 첫 강의에서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학생 민지도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최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 디자인을 작업하던 중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왜 한국의 영향을 이 디자인에 반영하지 않을까? 저는 현대적인 건물을 스케치했지만 전통적인 한국식 지붕을 얹었어요. 내부에는 서울에서 경험한 따뜻한 모임에서 영감을 받아 다실과 공동 주방을 포함시켰어요. 팀에게 디자인을 발표했을 때 모두가 좋아했어요. 정말 독특하네요. 두셋. 한 동료가 말했어요. 내가 늘 추구하던 현대적인 스타일이긴 한데 뭔가 다르고 특별해 보여요.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최고의 디자인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화를 융합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 단순히 기능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작업은 계속 발전해 나갔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를 융합하고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 디자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작업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어요. 저는 이제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이 여행하며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한국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을 다시 방문했고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브뤼셀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돌이켜보면 그 한 번의 여행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답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으로 갔지만 오히려 새로운 질문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답을 찾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여정은 진정한 지혜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교훈은 제 일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생 간직할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서 브뤼셀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어요. 도시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도시에 한국의 지혜를 조금씩 담아가며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이 기대돼요. 강연을 위해 한국에 온 뒤 한 학생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한국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벨기에 건축가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